저는 니케를 처음 시작한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항상 의문스럽게 생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게임은 도대체 어떻게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걸까? 사실 저는 니케라는 게임의 세일즈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특유의 암울한 세계관과 시나리오죠. 개인적으로 SF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참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니오 오토마타 같은 게임이요. 인류가 멸망해가는 세계관에서 피폐한 모습으로 싸워나가는 안드로이드 병사들, 서브컬처 시장에서 이러한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리고 에그후드님을 필두로 한 시나리오 팀이 작성하는 시나리오, 글이 장황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읽히고 재미있습니다. 이런 점이 니케에 빠지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캐릭터들이 아름답습니다. 전에 친구가 니케를 플레이하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해서 저는 시나리오가 7할, 아름다운 캐릭터가 3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반문하더라고요. 동일한 시나리오인데 니케가 근육질의 남성이었다면 계속 플레이할 것인가 라고요. 그래서 플레이 안 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니케는 엉덩이 보는 게임이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니케 유저들은 대답하죠. 에임을 맞춰야 해서 정작 엉덩이를 볼 여유는 없다 라고요. 그런데 이때 그러면 남캐어도 상관없겠네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네, 사실은 캐릭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3할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이토록 게임에 몰입하도록 만드는 니케의 캐릭터들, 그리고 그 캐릭터들의 디자인, 너무나 좋지만 동시에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이게 15세 게임이 맞나? 처음부터 이런 느낌이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심해지는 느낌이죠. 이번에 나온 벨벳도 그렇고 어떻게 15세 판정을 받았는지 궁금한 캐릭터들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지만 대표적으로 몇 명 추려본다면 승려라는 컨셉처럼 번뇌를 자극하는 디자인을 가진 나유타, 아예 대놓고 벌거벗은 임금님을 모티브로 한 크라운, 그리고 바니걸 이벤트에 등장하는 수많은 니케들. 특히 바니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캐릭터인지 보여주기 전에 먼저 어떤 복장을 입는지 보여줬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게 대체 어떻게 심의를 통과한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 이외에도 스토리 전개상의 묘사도 상당히 강렬합니다. 일단 우리가 플레이하는 지휘관이 있죠. 어떠한 실험을 받은 개조인간인 건 100% 확실한데 개조를 받으면서 니케투카 페로몬이라도 발산하는 건지 아예 각 니케들과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표가 있는 수준입니다. 대표적으로 브리드 이격의 캐릭터 에피소드나 헬름의 애장품 스토리를 보면 꽤 자세히 묘사가 들어가 있죠. 이런 직접적인 애정 행각 에피소드도 그렇고 최근 메인 스토리에서는 아예 남자의 정수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도 좀 놀랐습니다. 주사기로 찔러서 뽑아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아예 이렇게 직접적으로 생식세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임이 또 있었나 싶더라고요. 덕분에 지휘관은 예쁘고 강한 딸 생겼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겠죠? 그 외에 이쪽 분야에서 인상 깊은 건 아예 대놓고 뇌가 그쪽만 생각하고 있는 라푼젤이라던가, 라푼젤은 사실 볼 때마다 일상생활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대놓고 이런 캐릭터가 한 명 있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수많은 캐릭터의 디자인은 물론이고 게임 시나리오나 스토리상으로도 이렇게 직접적인 묘사를 해주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다른 게임들은 보통 수위를 약간 조절하고 묘사적인 부분도 조금 자제하는 느낌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니케는 여러모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니케가 여러가지 의미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것 같으니 시프트업 개발진 여러분들께서 초심을 잃지 말고 앞으로도 지금의 기조대로 재미있는 게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